아델 저택의 문이 닫힌 뒤 오정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 자신이 안주인으로 군림하던 집, 회장님의 곁에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던 자리, 갤러리 관장이라는 이름, 박현준의 어머니라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비에 젖은 밤거리 위를 걷는 정란의 얼굴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기가 흘렀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회장님에게 뺨을 맞고 쫓겨난 순간 단이가 송기사 앞에서 현준의 출생 비밀을 조롱하듯 꺼내던 순간 현준이 자신을 바라보던 무너진 눈빛까지 모든 장면이 칼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찔러댔다. 정란은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김명희 아니, 김단이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어떤 자리까지 기어 올라왔는데? 내가 무엇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고 핸드백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작은 주사기와 약병이 차갑게 부딪히고 있었다. 이제 정란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여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믿는 순간 남은 사람들까지 함께 끌고 내려가려는 위험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늦은 밤 박태호 회장은 아델 빌딩 뒤편 전용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강 실장조차 잠시 떨어져 있는 짧은 틈 회장님의 검은 세단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선다. 오정란이다. 태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힌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오정란. 정란은 젖은 머리칼을 넘기며 처참하게 웃는다. 여보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역겨워요? 태호는 차갑게 말한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정란은 한 걸음씩 다가온다. 당신 집? 당신 회사? 당신 왕국? 다 내가 피 묻혀서 만들어준 거야. 내가 유언장 훔쳐줬고, 내가 명의를 치웠고, 내가 당신이 더러워지기 싫어서 못한 일들 다 했어. 태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는다. 그래서 널 살려둔 거야. 내가 쓸모 있었으니까. 정란은 그 말에 순간 숨을 멈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는다. 그래도 난 당신한테 기회를 줬어. 태호가 미간을 찌푸리는 순간 정란은 준비해둔 주사기를 꺼내 태호의 팔에 찔러 넣는다. 태호가 그녀를 밀쳐내려 하지만 약물이 빠르게 퍼지고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태호는 비틀거리며 차 문에 기대고 정란은 숨을 몰아쉬며 그를 붙잡는다.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회장님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지고 정란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이제 당신도 느껴봐. 버림받는 게 뭔지. 숨이 막히는데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게 뭔지. 한편 백진주는 이상한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회장님의 일정이 갑자기 끊기고 강 실장과 연락이 닿지 않으며 아델 내부 보안 기록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한 순간 진주의 눈빛이 굳는다. 그녀는 제임스 리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한다. 제임스 아저씨, 오정란 관장님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을 데리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임스는 곧장 묻는다. 진주야, 위험하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진주는 이미 차 키를 쥐고 있었다. 오정란 관장님이 궁지에 몰리면 누구보다 위험해진다는 거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회장님이 죽으면 모든 진실은 회장님과 함께 묻힐 수 있어요. 그 전에 찾아야 해요. 진주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클로이 리라는 가면은 이제 없었다. 그곳에는 아버지 백준기의 죽음, 김명희의 희생, 민준의 기억, 그리고 아델가의 죄를 끝까지 쫓는 백진주만이 있었다. 같은 시각 공원 한쪽 벤치에는 박민준과 최윤아가 앉아있다. 기억을 잃은 민준은 멍한 눈빛으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유나는 그의 옆에서 애써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민준 씨, 바람 차요. 병원으로 돌아가요. 민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묻는다. 최윤아 씨,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자주 멍하니 있었습니까? 유나는 순간 숨을 삼킨다. 요즘은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름만 떠오르면 가슴이 먼저 아파요. 유나의 손끝이 얼어붙는다. 무슨 이름이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린다. 진주, 백진주.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유나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진다. 그녀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민준을 갑자기 끌어안는다. 민준은 놀라 몸을 굳히지만 유나는 놓지 않는다. 그녀의 입술은 침묵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비명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온다. 나는 내가 계속 기억을 못했으면 좋겠어. 백진주도 클로이도 다 잊어버리고 나만 나한테만 있어주면 좋겠어. 유나는 민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집착,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온 욕망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모습을 멀리서 진주가 보고 있었다. 회장님의 행방을 추적하던 길, 우연히 공원을 지나던 진주는 민준과 유나가 서로 안고 있는 장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그녀의 눈빛이 떨린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민준은 기억을 잃었고 유나는 그 틈을 파고들고 있으며 자신은 복수를 위해 사랑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눈앞에서 민준이 유나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은 복수심으로 단단히 묶어둔 진주의 마음을 잔인하게 찢어놓는다. 진주는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물러선다. 그 순간 민준이 고개를 든다. 아주 짧은 찰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다. 민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진주. 유나는 그 이름을 듣고 얼어붙어 뒤돌아본다. 진주는 눈물이 차오른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돌아선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려 하지만 유나가 그의 팔을 붙잡는다. 민준 씨, 가지 마요. 저 여자는 당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민준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린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울면 내가 숨이 안 쉬어지죠? 유나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진다. 아델 빌딩 안은 회장님의 실종으로 혼란에 빠진다. 강 실장은 직원들에게 외부 유출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이사회 쪽에서는 회장님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 시작한다. 단위는 표면적으로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다. 윤정이 급히 들어와 말한다. 대표님, 회장님 차량이 전용 주차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은 있는데 운전자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CCTV가 딱 그 시간대만 끊겼어요. 단위의 얼굴이 굳는다. 오정란 씨가 한 짓이야. 윤정은 숨을 삼킨다. 납치까지 했다고. 설마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단위는 서류를 내려놓고 낮게 말한다. 오정란 씨는 지금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자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회장님도 송 기사도 현준이도 다 이용할 수 있어. 윤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단위를 바라본다. 대표님,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오정란이 궁지에 몰렸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자기 비밀 감추겠다고 대표님을 어떻게 할까봐 걱정돼요. 단위는 애써 웃지만 눈빛은 흔들린다. 걱정 마. 오정란 씨가 날 노린다면 오히려 증거를 남기게 될 거야. 그러나 윤정은 고개를 젓는다. 그 여자는 증거를 남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없애려 들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은 아델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주차장은 유난히 어둡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인다. 멀리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윤정은 주변을 살피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한다. 대표님, 여기 느낌 이상해요. 빨리 올라가요. 단위가 휴대전화로 진주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뒤쪽 어둠 속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건다. 처음에는 낮은 엔진음 뿐이었다. 하지만 곧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지고 차가 단위를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윤정이 먼저 그것을 본다.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진다. 대표님. 단위가 뒤돌아보는 순간 검은 차량이 미친 듯이 달려든다. 단위는 얼어붙고 윤정은 몸을 던져 단위를 밀친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비명 같은 소리, 벽에 부딪히는 굉음, 깨지는 유리 파편. 주차장 전체가 흔들린다. 단위는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을 흘리고 윤정은 팔을 감싼 채 고통스럽게 쓰러진다. 검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 출구로 사라진다. 단위는 피 묻은 손으로 윤정을 붙잡는다. 윤정아, 정신 차려. 윤정아. 윤정은 힘겹게 눈을 뜨며 말한다. 대표님 봤어요. 운전석 그 사람.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의식을 잃는다. 단위의 눈빛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뀐다.
오정난 당신이 선을 넘었어. 한편 정난은 폐쇄된 별장 지하실에 태호를 묶어둔 채 서 있다. 태호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기대 있고 정난은 그의 앞에서 오래된 와인잔을 들고 있다. 방 안에는 과거 아델과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다. 젊은 태호와 정난, 김명희, 어린 민준, 어린 현준, 그리고 송근태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들. 정난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웃는다. 회장님 기억나요? 당신이 처음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바닥 닦던 계집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냐고. 그녀는 사진을 찢는다. 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더러운 걸 치우듯 버렸어. 태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정난은 그걸 보고 가까이 다가간다. 태호가 흐릿하게 눈을 뜬다. 오정난 정난은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회장님. 태호는 힘겹게 말한다. 내가 감히 정난은 그의 뺨을 아주 천천히 쓰다듬는다. 감히? 아직도 그 말이 나와요?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당신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묶여있네요. 태호는 차갑게 웃으려 하지만 약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정난은 그의 귀에 속삭인다. 이번엔 내가 묻죠. 김명희를 죽인 게 나 혼자였어요? 백준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나 혼자였어요? 회장님은 깨끗해요? 태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정난은 그 반응을 보고 더 처참하게 웃는다. 그러니까 나만 버리면 안 됐어요. 우린 같이 지옥에 가야 했어. 진주는 회장님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정난이 과거 자주 이용하던 별장 기록을 찾아낸다. 제임스는 그녀에게 위치를 보내며 말한다. 진주야, 경찰부터 불러라. 진주는 차를 몰며 대답한다. 경찰이 오기 전에 정난 관장님이 회장님을 죽이면 모든 진실이 사라져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가 들어가면 너도 위험해. 진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한다. 아저씨, 저는 7년 전 불길 속에서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이번엔 도망 안 가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 별장으로 향한다. 차창 밖으로 비가 거세게 몰아치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인다. 진주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심이 있었다. 회장님을 구해야 해서가 아니었다. 박태호가 살아있어야 그의 입으로 죄를 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정난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단이도 현준도 민준도 모두 파국에 휘말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현준 역시 정난을 찾아 나선다. 그는 송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친다. 송 기사님, 엄마 어디 있어요? 알고 있죠? 말해요. 송근태의 목소리는 떨린다. 본부장님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 찾겠습니다. 현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도 날 본부장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전화기 너머 송근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평생 숨어 있었으면 끝까지 숨어 있지. 왜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다 무너뜨려요? 송근태는 낮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현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그 한마디에 현준은 숨을 멈춘다. 그러나 그는 곧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의 눈빛은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다. 어머니를 구해야 하는지, 어머니를 막아야 하는지, 자신을 낳은 남자를 원망해야 하는지 붙잡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현주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린다. 엄마 제발 더 망가지지 마. 민주는 병원에서 진주의 이름을 따라 기억을 조금씩 되찾는다. 유나가 막으려 할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더 선명한 장면들이 떠오른다. 진주가 웃던 얼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불길 속에서 들려오던 비명, 그리고 유나가 뒤돌아서던 모습.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유나는 그의 앞을 막는다. 민준 씨,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아직 몸도 기억도 온전하지 않아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본다. 눈빛이 달라져 있다. 최유나 씨, 내가 정말 당신을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유나의 얼굴이 굳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주는 낮게 묻는다. 7년 전 진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나는 숨을 삼킨다.
그 얘기 또 누가 했어요? 클로이가 했어요? 백진주가 당신을 흔드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이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불안하고 진주를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붙잡는다. 기억하지 마요. 제발. 민준 씨가 기억을 찾으면 우리 끝이에요. 민주는 슬프게 바라본다. 우리라는 게 있긴 했습니까? 유나는 그 말에 무너져 주저앉는다. 별장 지하실. 태호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정란은 그의 앞에 녹음기를 올려놓는다. 말해요, 회장님. 김명희 죽던 날 당신이 뭘 지시했는지, 백준기 대표를 왜 죽음으로 몰았는지, 그리고 현준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았는지. 태호는 피식 웃는다. 그걸 녹음해서 뭘 하려고. 내 죄까지 같이 드러날 텐데.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상관없어. 당신이 나를 버린 순간 나도 당신을 버렸어. 태호는 힘겹게 고개를 든다. 오정란, 착각하지 마라. 넌 나를 버릴 수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이름으로 가능했어. 정란은 미친 듯이 웃는다. 아니, 현준이는 내 이름으로 지켰어. 당신이 버리려던 그 아이 내가 지켰다고.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그 아이가 내 약점이야. 정란은 그대로 굳는다. 태호는 낮게 속삭인다. 그래서 넌 끝까지 내 소나귀에서 못 벗어나. 정란은 분노에 휩싸여 다시 주사기를 집어든다. 그 입 다시는 못 열게 해줄게. 바로 그 순간 지하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진주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살핀다. 정란이 주사기를 들고 태호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보는 순간 진주는 문을 밀고 들어간다. 오정란 관장님, 그만하세요. 정란은 흠칫 놀라 돌아선다. 백진주, 내가 여길 어떻게. 진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며 말한다. 회장님은 당신 손에서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 하니까. 정란은 비웃는다. 넌 아직도 정예 같은 걸 믿어? 내 아버지를 죽게 한 게 누구인지 알고도? 진주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더 죽이면 안 돼요. 죽음은 너무 쉬우니까. 태호는 힘겹게 진주를 바라본다. 내가 나를 구하러 왔다고. 진주는 차갑게 대답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회장님 입으로 진실을 듣기 위해 온 겁니다. 정란은 진주를 향해 주사기를 겨눈다. 너도 똑같아. 내가 나타난 뒤로 모든 게 망가졌어. 민준이도 현준이도 내 자리도. 진주는 조용히 말한다. 망가진 게 아니라 드러난 거예요. 오정란 관장님이 감춰온 진실이. 정란의 손이 떨린다. 닥쳐. 진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간다. 현준 씨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지면 현준 씨는 정말 살인자의 아들이 아니라 살인자의 공범처럼 평생 상처받아요. 정란은 그 이름에 눈빛이 흔들린다. 현준이. 바로 그때 밖에서 현준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정란은 그대로 얼어붙는다. 현준이 문 앞에 서 있다. 그의 뒤에는 송근태가 숨을 헐떡이며 따라온다. 현준은 지하실 안에 태호, 주사기를 든 정란, 그리고 진주를 차례로 바라본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란은 주사기를 떨어뜨릴 듯 떨며 말한다. 현준아, 아니야. 엄마가 다 설명할게. 현준은 눈물을 흘린다. 언제까지 설명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거짓말만 할 거예요? 송근태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정란은 비명을 지른다. 당신은 빠져.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 송근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아닙니다, 사모님. 망가진 건 진실을 숨긴 날부터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제임스가 신고한 것이다. 정란은 순간 공포에 질린다. 태호는 의자에 묶인 채 낮게 웃는다. 끝났군, 오정란. 그 비웃음이 정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다시 집어들고 이번엔 태호가 아니라 자신의 목 가까이 가져간다. 그럼 다 끝내. 나도 당신도 이 집도. 현준이 비명을 지른다. 엄마.
진주가 달려들고 송근태가 정난의 손목을 붙잡는다. 몸싸움 속에서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태호가 묶인 의자가 넘어질 듯 흔들린다. 혼란 속에서 정난은 현준을 붙잡고 오열한다.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엄마는 너 하나 지키려고 그랬어. 너 하나라도 박태호의 아들로 살게 하려고. 현준은 울면서 고개를 젓는다. 그게 저를 지킨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살려고 저를 숨긴 거예요? 정난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 침묵이 현준에게는 가장 잔인한 답이었다. 마지막 1분 장면은 다시 아델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간다. 단이는 윤정을 구급차에 태워보내고 홀로 주차장 한가운데 선다. 그녀의 손에는 부서진 차량 사이드미러 조각이 들려있다. 그 안쪽에는 작은 아델 갤러리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다. 단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한다. 오정난 씨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린다. 발신자 표시 없음. 단이가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들린다. 김명애 대표님, 회장님을 찾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그리고 현준이 친자 확인서 가져오세요. 단이는 숨을 멈춘다. 당신 누구야?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은 별장 지하실로 전환된다. 의식을 되찾은 태호가 피 묻은 입술로 진주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속삭인다. 백진주, 내 아버지 백준기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진주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뭐라고요? 태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진짜로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그때 별장 전체의 전기가 꺼지고 어둠 속에서 총성 같은 굉음이 울린다. 진주가 비명을 지른다. 회장님. 현준이 정난을 감싸고 송근태가 문 쪽으로 몸을 던진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바닥에는 피가 번지기 시작한다. 마지막 암전 직전 단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깔린다. 오정난이 끝이 아니었어. 진짜 범인은 아직 아델 안에 있어.